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업로드 시간에 근접한 시간. 2월 5일 월요일 오후 8시 38분. 와, 이렇게까지 늦게 녹음을 시작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서 월요일 5시, 6시 이때쯤에 막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편집 아닌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8시도 넘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녹음기를 켰네요. 오늘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제가 오늘 마감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고를 써야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든 거죠. 원고를 쓰기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오늘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에 갔어요. 월요일이 도서관 쉬는 날이어가지고 월요일에 안 쉬는 학생문화원 열람실에 갔죠. 학생문화원은 월요일에 안 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문화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어저께 도서관, 대전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여러 군데 다른 데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로 한밭도서관에 가는데 다른 도서관들도 다니면 뭔가 그 시설도 좋고 조금 책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작업하기에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뭐 유성구에 있는 도서관이랄까, 뭐 서구에 있는 도서관이랄까, 조금 거리가 있어도 움직이면 괜찮으니까. 근데 도서관이 생각보다 다들 조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서 도서관을 다닐 때 전주가 약간 책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주가 뭐 완판본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독서문화 대전 이런 것도 하고 도서관들을 각각 테마별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그 전 시장일 때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투어, 도서관별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코스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고 막 프로그램도 해가지고 그냥 전주에 도서관 여행을 가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도서관이 괜찮겠지? 이러면서 한밭도서관을 다니는데 한밭도서관이 되게 커서 와 국회 도서관 같은 데 온 느낌이네? 이러면서 처음 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시설 자체는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냥 책만 빌려서 오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런 열람실, 자료실 말고 열람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열람실도 엄청 옛날식으로 1인용 독서실 책상이 막 있고 답답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한 4, 6인석 테이블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기가 안 좋긴 하죠. 그리고 다들 바깥으로 난 창들을 다 닫아놓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일하지는 않는데 뭐 테미오레나 커먼지 필드에 있는 안녕 라운지에서 가끔은 작업을 하고 저는 또 카페는 잘 안 가요. 뭐 그냥 일하러 카페에 간다는 게 좀 사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커피값 3, 4천 원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이나 그런 공용 시설들을 주로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학생문화원이 그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들보다 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그런 걸 읽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좋아 괜찮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밭도서관도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한밭도서관에 대한 별로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별로 안 가고 싶고 이 학생문화원 갔을 때는 괜찮네 이런 생각으로 어저께 되게 좋았고 이제 그 대출증 공공도서관 대출증이 대전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공용으로 쓰나 봐요. 어저께 대출 되는지 한번
그 카드를 사용해 봤더니 되길래 대출에 왔고 오늘은 그걸 반납하러 갔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꼭 반납하러 간 건 아니고 오늘 마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3주에 한 번씩 SBS 웹 플랫폼인 스브스 프리미엄이라는 곳에 사까마까라는 코너가 있어요. 1인 가구의 생활 팁을 연재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획할 때는 어떤 이템, 혼자 살 때 이거 사면 되게 좋다라고 하는 물건들을 소개해주는 코너로 구성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부르고 혼자 고침 저자기도 하니까 뭔가 집안을 돌보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거를 사거나 수리하는 팁 같은 걸 알려주는 원고를 써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섭외가 됐고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담당자도 바뀌고 같이 쓰는 필진, 그러니까 맨 처음엔 2명이 돌아가면서 격주로 쓰다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3주에 한 번이 됐다가 그 중에 1명이 그만뒀는데도 그냥 2명이서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썼고 올해 해가 바뀌면서는 그 나머지 한 분도 다른 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 저분이 그만두신다고 한 건지 뭐 그만두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분은 비건 식재료나 레시피 같은 거 알려주시는 음식에 좀 초점을 두는 글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생활 정보나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뭘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섭외가 왔을 때 나는 사까 막가에서 막가를 담당한다. 어지간하면 사서 쓰지 말고 뭐 고쳐서 쓰고 용도로 나온 거에 용도를 변경해서 막 다용도로 쓰거나 뭐 고쳐 쓰거나 원래 이것이 아닌데 다른 쪽으로 쓰거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마감이 3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일요일날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 일요일이 오기 전 주 중에 이제 마감을 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막 일주일 이상씩을 미리 당겨가지고 세이브 원고를 만들어서 마감을 빨리 치라고 담당자가 그러시다가 요새는 그냥 그 주,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그 주가 돌아오는 월요일쯤에 연락을 해서 뭐 쓰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뭘 쓸지를 막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게을러서 그런 건지 원고를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요즘 들어서 일을 이렇게 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냥 계속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걸로 하자 하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뭘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주제와 아이템에 대해서 언지를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반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일요일날 업로드 되고 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마감해서 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쓰는지 물어볼까 답답해가지고 뭐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니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원고를 마감해가지고 넘기는데 지난번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뭘 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디자인 할 때 참고 삼아서 디자인 소스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마감을 최대한 빨리 하거나 아니면 뭐에 대한 걸 쓴다고 알려주는 게 저기도 일하기가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협업하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쓸지 알려주는 거는 왠지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 그걸 안 쓰고 싶어지거나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기는 싫고 그냥 마감을 더 당겨서 빨리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늘 마감을 꼭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담당자분이 연락 주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마감이고 뭘 쓰실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뭘 쓸지 알려주는 거는 저한테는 더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원고 마감을 해가지고 오늘 보내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10시쯤에 일어나자마자 어떡하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가방을 싸가지고 싼 것도 아니야. 어저께 도서관에 갈 때도 가서 뭐 일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럴 마음으로 막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다 챙겨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밀린 일기만 쓰다 왔어요. 제가 일기를 쓰는데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일기도 안 쓰고 맨날 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애인이랑 같이 도서관에 갔는데 뭐 걔는 책 읽고 나는 일단 밀린 일기를 써야 된다. 선생님 일기 밀렸죠? 그래서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 금, 토, 일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기를 쓸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평일에는 그 친구가 출근을 하니까 하루 종일 같이 놀 수는 없는데 목요일 날 제가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밥 먹고 약간의 볼일 한두 개를 보고 뭐 차를 가지고 전주에 간다거나 기차를 타고 전주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퇴근하면 그 친구랑 놀고 그 친구가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일요일 날은 이제 같이 우리 이제 도서관 가자. 같이 너도 책도 보고 일도 하고 할 일 있으면 계획도 세우고 글도 쓰자. 저 그림도 그려야 되니까 그 SBS 원고에는 그림을 간단하게 같이 그려가지고 보내거든요. 그거랑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랑 그림 수업을 하잖아요. 그 그림 수업에 숙제로 내준 사람 그리기 그림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밀린 일기만 겨우 쓰고 이제 돌아왔죠. 한 2시간 있었나? 그냥 그렇게 놀고 집에 왔고 저녁 먹고 집에서 또 놀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자고 아침이 됐잖아요. 지금 일기가 밀려서 못 썼는데 그래도 이 원고를 오늘 꼭 써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제 싸서 도서관에 갔던 그 책가방을 풀지도 않은 그 책가방을 그대로 메고 도서관에 갔죠. 10시, 11시쯤에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제 빵이 호밀빵 커다란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점심 저녁 다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는 길에 서브웨이에서 샐러드를 그 어플로 시키고 픽업만 해서 이거를 점심 저녁 도시락으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소하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 서브웨이가 이 동선상 갈 수 있는 서브웨이가 2군데가 있어요. 뭐 둘 다 약간 돌아가긴 하지만 차로 가니까 주문해 놓고 가는 길에 이렇게 오면 되는데 한 군데는 어딘지 알고 제가 걸어서 되게 자주 갔던 데여서 근데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 은행동 거리에 있는 서브웨이는 차가 거기까지 카카오 맵으로 보면 들어는 간다고 돼 있는데 그 복잡한 길 사람들 막 있는 데를 차를 타고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그 샐러드를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없는데 빨리 가가지고 글 쓰고 마감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가봤지만 어디 있는지 맨날 지나다니면서 본 큰 길가에 있는 서대전역 가는 길에 있는 오류점에 서브웨이를 주문을 해서 근데 이제 그거가 저는 좀 떨리는 거예요. 맨날 그 차를 세우고 깜짝 그 비상등을 켜놓고 막 뛰쳐가가지고 이걸 받아오는 거. 큰 길가에 세워도 되나? 그리고 이제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길가에 세워도 되나? 막 이런 고민하다가 도저히 은행동에서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를 뚫고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서대전 쪽에 있는 데로 가기로 했고 다행히 그 오전이라 한가하니까 그 길에 차를 세워놓고 뭐 잠깐 내렸다가 뭐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샐러드 사가지고 와서 가서 조금 하다가 점심 먹고 샐러드 반이랑 빵 반이랑 먹고 또 하다가 저녁에 나머지를 먹었거든요. 먹고 집에 왔는데 이게 이제 뭘 써야 되나 너무 아이템, 소재, 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서 내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소개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나의 삶의 태도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볍게 읽는 칼럼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편안한 글이에요. 웹상에서 가볍게 읽는 글이니까 그냥 깊이도 아주 있지도 않고 막 마음과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에세이로 쓰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뭘 써야 될지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1인 가구라고 해서 특별히 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뭘 소개할 게 없어. 제가 요즘은 그리고 또 삶이 되게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뭐 그림 그리고 일기 쓰고 연애하고
마음으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막 우울증 잘 조심해라, 병원 다니거나 상담 받아라, 막 이런 얘기도 쓰고. 지금 1년이 넘어가서 그런지 이거 소재 고갈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맞춰서 계절별로 어떤 계절에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봄에는 대청소해라, 여름에는 에어컨 청소해라, 뭐 가을에는 우울증 준비해라, 겨울에 추울 때 이런 거 저런 거 좋다, 이런 얘기 정도만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올라가는 때가 설 연휴의 중간쯤이에요. 그래가지고 설 연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명절을 보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고, 막 검색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설날 특집으로 그 명절 도시락 같은 거를 출시해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 요즘 1인 가구들이 명절에도 옛날처럼 막 집에 안 가고 그냥 혼자 지낸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팔린다, 이런 기사들이 있길래 그렇구나,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뭐 명절 기분 내고 싶으면 뭐 간단하게 전도 부쳐 먹고, 그거 싫으면 편의점에서 파는 거 이런 것도 사 먹고 그래라, 기분은 내라, 혼자 지내는 거 뭐 좋다, 혼자 지내고 싶으면 혼자 지내고 누구랑 같이 보내고 싶으면 같이 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취지의 글을 썼는데, 그걸 쓰기까지가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11시에 가서 거의 한 4, 5시까지는 계속 뭘 쓸지 머리를 굴리면서 아이템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냈고, 5시부터 한 8시까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겨우 썼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을 쓸 때, 지금까지 제가 책을 3권 썼는데, 3권? 4권? 5권? 많이 썼는데, 막 이렇게 힘들게 쓰기는 했지만, 그거 쓴 거를 다시 보고 고치고 막 이렇게 잘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고, 어떡하지? 어떤 얘기를 쓰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계속 굴리다가 그냥 앉아서는 좀 빠르게 쓰는 편이고, 그거를 막 여러 번 읽어보면서 고치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송은정 작가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냥 글쓰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글이나 얘기를 들어도 그냥 초고는 어쨌든 그냥 막 토해내듯이 쓰는 거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뭐 논리도 매끄럽게 하고 문장도 다듬고 이러면서 글이 조금씩 나아진다, 무조건 오래 들여다보고 고치면 더 글은 나아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게으르게 쓰나? 나도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고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조금 주눅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막 함부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지금 변명하는 거야? 그냥 그쵸, 여러 번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첫 발을 떼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여서, 이게 그냥 좀 변명하자면 막 토해내듯이 막 쓰고 엉망이어도 막 쓰고 그리고 나서 고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성격이 틀릴 것 같으면 잘 안 하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우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머릿속에서 되게 어떤 내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논리를 맞추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글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 잘 안 써져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일단 뭐든지 쓰고 막 쓰고 이상해도 막 쓰고 나중에 그걸 고쳐라, 이런 마음으로 써라, 그래야지 쓸 수 있다, 더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쓰고 일단은 한 소끔 끓이듯이
덮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스타일이 다르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좀 그렇게 써오는 편이었는데 다시 돌아보고 막 고치고 굉장히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 때는 편집자랑 같이 그걸 보면서 여기를 조금 더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해서 고치기는 하죠. 그래서 편집자랑 같이 책을 만들면 확실히 좋아지기는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끙끙대다가 겨우겨우 원고를 썼고 지금 이제 8시에 집에 왔거든요. 8시까지 원고를 쓰고 고생하느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오늘 그 샌드위치 먹겠다고 샐러드랑 빵이랑 점심 저녁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허겁지겁 오트밀을 좀 두유에 말아서 먹고 지금 이렇게 녹음하려고 자리에 앉았고요. 이제 이거 일단 끝나고 나면 그 SBS 사까마까 원고에 보낼 그림을 서둘러 그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밤까지 마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글과 그림을 보내야 되죠. 그리고 화요일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소탐대전 원고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것도 내일 낮에 써야지. 내일 낮에 할 일이 그거 원고 쓰는 거랑 수요일 그림 수업 때 숙제로 가져갈 사람 10명 그리는 거를 해야 되고 제가 작년에 대전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시는 외국인 분의 논문 한국어를 조금 그 과외로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맨날은 정기적으로 맨날 만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연락해가지고 가가지고 논문 한번 쭉 읽어보고 뭐 조사나 이런 거 좀 고쳐주는 일을 하는데 작년 연말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서 보고 이제 내일 또 만나기로 해가지고 내일 시간이 이제 많지 않죠. 물론 그 수업 자체는 2시간만 하는 건데 이동하고 막 이거저거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사까마까 원고를 완성해서 보내고 이거 끝나고 팟캐스트 업로드 후딱 하고 그것까지밖에 못하겠죠? 할 수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싶은데 절대 못 그릴 것 같고 그래서 내일 그거 수업하고 소탐대전 원고 보내고 그림 숙제해서 그림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저의 그림 선생님과 그림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날 그림 그릴 아이템을 사진으로 찍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바빠? 진짜 지금 할 일이 없고 막 무기력하다고 막 하는데 지금 할 일이 많네. 진짜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내가 집에서 그 사까마까 원고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막 뒤지고 컴퓨터를 막 검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고민을 하는 동안 그것도 일한 시간인데 그걸 일한 시간으로 잘 안 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었으면은 또 막 나를 자책하고 너 오늘 하루도 또 버렸구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물론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뭔가 일을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딴짓하고 논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계속 어떡하지? 뭘 쓰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느라고 일을 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원고는 못 썼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집에서 보낸 시간들도 그렇게 나를 비난해야 할 만큼 내가 막 함부로 시간을 죽이거나 보낸 건 아니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 같은 게 좀 되기는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할 얘기는 뭐야? 주제는 뭐야? 사까마까 원고를 쓰면서 느낀 점인가? 그냥 준비하는 시간도 다 일하는 시간이고 네가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다. 다 뭐 일이든 공부든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가 뭔가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거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월 다 지나고 2월 되면서 뭔가 조금 슬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인스타에 오늘 하루 뭐 아름답고 재밌는 풍경 이런 사진을 하나씩 올릴까 꾸준히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했고요. 와,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바쁘게 사네 하는 게 맞네. 그리고 이제 뭐 3월 이후부터는 슬금슬금 뭐 작년에 했듯이 예술로도 하고 뭐도 하고 자연스럽게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바빠질 테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여유를 있게 보내는 시간을 막 죄책감 가지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시간에 좋은 생각하고 좋은 글을 읽고 더 잘 쓰기 위해 그러니까 비료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를 조금 비옥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뭔가 할 얘기가 잘 없고 안 되는 것 같지? 아, 뭔가 지금 생활이 엄청 단조롭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 돌아가면서 뉴스레터 하고 팟캐스트 하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 데이트하고 근데 지난주가 1월 말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날에 마음날씨표 쓰는 거를 보면서 또 체크하면서 봤더니 1월 달이 또 막 말로는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막 불안하고 조급하다고 했는데 또 행복하고 좋은 날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금토일은 기본적으로 데이트하니까는 재밌고 좋아요. 아직도 되게 여전히 좋거든요. 그냥 그 순간은 그 데이트하고 그 친구랑 있을 때는 그냥 그 시간 현재에 엄청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막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잘할 거고 잘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응원하고 힘을 주고 걱정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직도 여전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같이 걸으면서 별말 안 하고 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냐 깔깔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여전히 너무 좋고 그 얘기 한참 했다. 제가 옛날에 상담 받을 때 그 대전에 와서 대전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랑 상담 받을 때 연애를 막 시작할 때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설레임과 그 마음과 행복감과 기쁨 같은 거 진짜 귀하고 그러니까 쉽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감정이니까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 부럽다 막 이러시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는 배는 고파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지난주에 친구 만났을 때 제가 또 어떻게 연애하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얘기하다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까진 아니지만 같이 막 놀다 보면 배고픈 거를 잊는 것 같기는 해요. 막 어딘가에 집중하면은 밥 먹을 때를 놓치거나 안 먹어도 막 크게 이거가 더 중요할 때는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놀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른 정도는 아니지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참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긴 하잖아요. 막 만약에 하루 종일 굶었다고 치면 배가 고프니까 나 배고파서 지금 너무 죽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그 친구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일 끝날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기차 타고 가서 이제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제 우리 집에 저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데, 근데 제가 늦잠을 자니까 일어나자마자 막 겨우겨우 씻고 간단 말이에요. 점심 1시 막 이럴 때 맞춰서 가려면은 더 늦게 가서 그럴 때도 있고, 더 늦게 가도 막 아침을 간단히 먹고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만나면 배가 고픈 상태기는 해. 그래서 내가 막 좀 짜증내고, 나 지금 배고파서 힘이 너무 없어.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면서요.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건 아니고, 배가 안 고픈데, 이제 많이 고프면 힘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나무. 근데 저는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같이 있으면 그 순간에는 여전히 너무 좋고 재밌고 그냥 웃음이 나고, 그 10대 여고생들이 낙엽이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다는 것처럼 이 친구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나거든요. 행복하고. 그런 식으로 금토일,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도 만났어요. 목요일에 제 차가 오래 세워놨더니까 방전이 됐더라고요.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갈 때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운 날에는 일주일만 세워놔도 방전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가서 시동 한 번씩 걸어주라고 하는데, 제가 밖에 잘 안 나가고 차도 안 타니까 막 거의 2주 동안 차를 안 타면 100%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서비스 불러가지고 충전하고, 근데 그렇게 방전됐다가 차를 타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운행을 시켜줘야 되고, 약간 장거리로 배터리 충전을 잘 시켜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전주를 갔죠. 차를 가지고. 그래서 목요일날 놀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니까 놀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놀고, 그래서 이제 4일을 좋은 날로 보냈잖아요. 그 제 마음 날씨표에 의하면 제 3점이 최고점인데, 그렇게 데이트하고 노는 날은 무조건 3점이 아직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날은 괴로우니까 뭐 보통이거나, 그래도 옛날에는 막 마이너스 1점도 되고 막 더 힘든 날도 있었는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조금 기운이 없고 별로네 오늘, 그래도 큰일 일어나지 않고 이 정도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평균 점수다 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날이 사실 기본적으로 고마운 날이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면서 그런 날에 막 1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생각보다 좋은 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날도 그냥 내가 하루를 무사하게 잘 지냈고, 뭐 숙제도 마쳤다, 마감도 했다, 뭐 펑크 낼 뻔했지만 원고도 다 썼다 막 이러면은, 사실 전 펑크 낼 뻔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마감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러면 그냥 그날 하루도 뭐 1점이거나 2점이거나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렇게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힘들다, 조급하다, 불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잘 지낸 편인 거죠. 그래서 그냥 1월 말을 보내면서 2월 달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왠지 그럴 것 같다. 그냥 지나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2월 1일부터 1, 2, 3, 4 내리막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노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에 반은 그렇게 놀고, 반은 원고도 쓰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림 숙제도 하고 그림 수업도 하고, 뭐 그 한국어 봐주는 분 과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없이 바쁜데요. 우울할 틈은 없는데, 우울할 틈은 있지. 오늘도 우울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헛된 꿈이기는 해요. 딱 앉아가지고 막 원고를 쓰기 시작할 때 막 잘 써지고 쓰고 싶은 말도 있고 막 이러면은 좋겠지. 그리고 쓰고 나서 잘 썼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뿌듯한 마음이 들 테지만, 사실 그게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나한테 찾아오는 행운이지, 대부분은 너무 하기 싫고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고요. 오늘도 어떻게든지 이제 점점 뭔가 제가 말을 너무 또 우왕좌왕하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듣는 몇 명의 내 친구 청취자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냥 오늘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정돈되고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어떤 쫓기는 마음? 그리고 또 말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 집에 와가지고 그 오트밀 부어가지고 조금 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배가 고프네. 저 이걸 끊고 이제 녹음을 종료하고 편집이랄 것도 없죠. 그냥 한번 들어보고 혹시 너무 이상한 거 있으면 끊는 건데 앞에 로고 붙이고 그거 하면서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한 그릇 더 먹어야겠어요. 제가 이번 주도 무사히 잘 살았고 다음 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낼게요.